240번에서 243번 문제 보기 전에 저와 요거 하나 먼저 보고 갈게요. P이면 Q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화살표를 이면이라고 해석해 주면 되는 거죠. 만약에 P이면 Q이다가 참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두 줄을 꺼요. 두 줄 꺼면은 참이에요. 수학은 기호를 좋아하는 과목이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해버릴게요. P이면 Q이다가 참임을 그냥 제가 동그라미를 쳐버릴게요. 참이면은 그러고 Q이면 P이다 얘가 참이 안 돼요. 그러니까 P이면 Q이다는 참이 되고요. Q이면 P이다 참이 안 되잖아요. 이런 조건을 갖다 우리는 무슨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용어니까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P이면 Q이다는 참이 되고요. Q이면 P이다는 참이 안 되잖아. 거짓이 되잖아. 이런 조건을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P라는 사람이 쌀이 엄청나게 많아요. 얘는 죽을 때까지 다 못 먹어. 그래서 얘는 충분하기 때문에 P한테 쌀을 줘요. 충분했기 때문에 줬겠죠. 그래서 충분 조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번에 P이면 Q이다 해서 이렇게 화살별 두 개를 꺼주고 P이면 Q이다는 참이 안 되고요. Q이면 P이다는 참이 되잖아요. 이런 조건을 우리는 필요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필요 조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얘는 내일 당장 먹을 쌀도 없어. 완전 쫄쫄 굶었어. 그래서 뭐 했어요? 필요해서 받았을 거라고요. 그래서 필요 조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하나만 더 하면 끝나요. P이면 Q이다도 참이 되고 Q이면 P이다도 참이 되잖아요. 이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어요. 정리해 드릴게요. P이면 Q이다는 참이고요. Q이면 P이다가 거짓이잖아. 충분 조건. P이면 Q이다는 거짓이 되고요. Q이면 P이다가 참이 되잖아요. 필요 조건. P이면 Q이다 참도 되고 Q이면 P이다 참도 되잖아. 이런 것 갖다가 다 되는 것 갖다가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얘 두 개가 필요 충분 조건 되면은 얘 두 개의 진리 집합이 서로 같아집니다. 필요 충분 조건일 때는요. 여기까지 기억하시고요.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240번 한번 볼게요. 그런 거 갖다가 동치명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말은 이제 없으니까요. 안 하셔도 됩니다. 화살표를 두 개를 이렇게 꺼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어떤 조건인지 말하기로 했죠? 이거 삼총사 중에 하나 얘기하는 얘기예요. x가 3이면은 x제곱 9가 되는 거 맞죠? 참입니다. x제곱이 9라고 해서요. x가 반드시 참이 되는 건 아니죠. 거짓이죠. 왜? 마이너스 3도 되잖아. 그지? 이건 무슨 조건이라고 얘기해요? 충분 조건이죠. 그래서 정답은요. 충분 조건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돼요. 아니면은 봐라이. 자, 얘를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은 3이고요. 얘를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죠. 얘가 얘한테 다 포함이 돼요? 예, 돼요. 그러니까 참이 돼요. 얘는 얘한테 다 포함이 돼요? 안 되죠. 포함되는 거 아니죠. 얘가 얘한테 포함되는 건 아니잖아. 안 돼요. 그래서 얘는 되고 얘는 안 되니까 충분 조건 이렇게 기억하시면은 답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241번 한번 볼게요. 얘도 화살표를 두 개 꺼주시고요. 그러면은 xz 이꼴 yz는 x 이꼴 y다. 이거 맞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쌤 이거 양들 z로 나눠주면요. 약분하고 약분해서요. x 이꼴 y인데요. 아니요 틀렸어요. x가 0 될 수도 있고 z가 0 되면 안 되거든. z가 0이 되면 안 돼요. 봐봐. z가 0이 되면 어떤 현상이 펼쳐지는지 한번 보세요. x가 만약에 1이라고 보고요. y를 3이라고 볼게요. z가 0이라고 볼게요. 그럼 같아지죠. 1 곱하기 0이니까 0이 되고요. 3 곱하기 0이니까 0이 되어서 같아지는 거 맞습니다. 그럼 x가 1이고 y가 3인데 1하고 3이 같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얘가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럴듯해 보이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x, y가 같으면요. x, z 이꼴 yz는 같다. 예, 이건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다가 똑같이 z를 등식 양변에 똑같은 수를 곱해도 예, 등호는 성립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조건을 무슨 조건이라고 얘기합니까? 필요 조건이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란 얘기예요. 답은 필요 조건이 됩니다. 또 두 개 이렇게 꺼주시고요.
여기서 x의 값 구해볼게. 여기에 x의 값은 1, 2죠. 네, 이렇게 처리해주고요. 여기 x의 값 인수분해할게. x, 1, 2 둘 다 마이너스 주면 되겠죠. 얘가 0이 되는 x의 값 1, 얘가 0이 되는 x의 값 2가 나오죠. 얘의 진리집합이 1, 2가라는 얘기예요. 두 개 어때요? 같죠? 동치명제라고 얘기합니다. 이럴 때는 얘도 얘한테 포함이 되고 얘도 얘한테 포함되잖아요. 둘 다 됩니다. 무슨 조건이에요?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처리해주면은 얘가 바로 정답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243번도 볼게요. 네, 화살표 두 개 그어주시고요. 진리집합을 구해볼게요. x는 4의 양의 약수라 그랬으니까 1, 2, 4가 되겠죠. x는 12의 양의 약수니까요. 1, 2, 3, 4, 2, 6, 22, 1 곱하기 12 이렇게 되겠죠. 자, 얘가 얘한테 다 포함이 되죠. 1, 2, 4, 1, 2, 4 다 있잖아요. 돼요. 그죠? 얘이면 얘에다 참이 돼요. 얘는 얘한테 포함이 돼요? 네, 안 되죠. 그 얘이면 얘이다는 거짓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조건입니까? 충분 조건이죠. 정답, 충분 조건 이렇게 처리하시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여러분, 명제는요, 증명법이 두 개 있어요. 명제는 증명법이 이 책에는 고1이죠. 고1에서는 증명이 두 개가 나오거든. 한 개가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에요.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귀류법이 있어요. 귀류법이 있거든요. 잠깐만요. 귀자 왜 이래. 네, 귀류법이 있어요. 그 중에서 244번은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도 앞장 문제에서도 얘기를 들었죠. 어떤 명제 P면 Q에다가 만약 얘가 참이잖아. 그럼 얘의 대우인 not Q이면 not P다. 얘도 참이 된다는 얘기죠. 대우 관계 있을 때는 뭐다? 참 거짓이 같이 간다고 얘기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어진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지. 그럼 누굴 이용하자? 대우를 참 거짓을 판단하겠다는 게 바로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입니다. 244번 이제 문제 한번 볼게요. 두 자연수 AB에 대해서 A 플러스 B가 홀수이면 AB 중 적어도 하나는 홀수이다. 얘를 증명하는데 이게 너무 어렵다는 얘기지. 참 거짓을 따지기가. 그래서 주어진 명제의 대우를 적습니다. 두 자연수는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이 두 자연수 AB에 대해서 AB가 적어도 하나는 홀수이다. 적어도 하나의 홀수의 부정은 뭐예요? 모두 짝수란 얘기죠. AB 모두가 짝수이면 A 플러스 B는 얘 부정하면서 결론 오는 거죠. 얘가 짝수이다. 홀수의 부정은 짝수이다니까 가나는 짝수가 들어가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됩니까? 가정이 결론으로 오면서 부정. 그 다음에 이 결론이 가정으로 오면서 부정. 그게 대우 명제였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AB가 모두 짝수이면은 AB가 모두 짝수라 그랬으니까 A를 2K, B를 2L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 그리고 K와 L은 자연수. 한번 생각해 보세요. K와 L이 자연수면은 K 자리에 1 집어넣어 보세요. 2. K가 자연수니까 2 들어가주면 4, 3 들어가주면 6, 4 들어가주면 8. A는 자연수, 짝수 맞죠? 이게 짝수 표현법입니다. 짝수를 이렇게 적어요. 만약에 어떤 수가 짝수다 그러면은 2K라고 표현하고 K는 자연수 이렇게 적어버리면 얘는 짝수예요. 맞잖아요. 그죠? 홀수 표현법은 이렇게 돼요. 2K-1. 그런 다음에 K는 자연수 이렇게 표현해 주면 돼요. 나중에 수열 파트에서 아주 진하게 배울 거거든요. 여러분들. K는 자연수에 1 집어넣어 보세요. 1. 2 집어넣어 보세요. 3. 3 집어넣어 보세요. 6에서 1 빼주고 5. 맞잖아요. 홀수 맞잖아요. 이게 홀수 표현법이고요. 이게 짝수 표현법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AB가 모두 짝수라 그랬으니까 A와 B가 모두 짝수라고 얘기했으니까 A를 2K, B를 2L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K와 L은 자연수라는 조건 주셔야 되고요. 당연히요. 그럼 A와 B를 더해볼까요? A 플러스 B는요. 얘 두 개 더해주면 되죠? 2K 플러스 2L이 돼요. 그럼 얘를 2로 끌어내주면 2 곱하기 K 플러스 L이 될 거 아닙니까? 자, 다에 K 플러스 L 들어가주면 되죠. 그러면은 K 플러스 L이라는 값에다가 2를 곱했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무조건 짝수죠. 어떤 수든지 상관없이 2만 곱해주면 다 짝수가 돼요. 많이 생각해보세요. 3에다 2를 곱해보세요. 6 나오죠. 짝수 나오죠. 4에다가 2를 곱해보세요. 8이죠. 짝수 나오죠. 어떤 수에다 2를 곱해주면 무조건 짝수야. 그러니까 K 플러스 L에다가 2가 곱해주니까 얘는 짝수예요. 그럼 같은 놈인 A 플러스 B도 얘도 뭐가 된다? 짝수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의 대우명제인 AB가 모두 짝수이면은 AB를 짝수라고 두고요. 짝수 맞죠? 짝수 2K, 2L 짝수 맞죠? 짝수일 때 A 플러스 L, A 플러스 B, A 플러스 B도 짝수가 맞습니다.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주어진 명제의 대우명제가 참이기 땜시롱. 주어진 명제도 뭐다? 대우관계 있으니까 참이다 해서 증명이 끝나는 겁니다. 이게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에요. 가 짝수, 나 짝수, 그 다음에 다는 K 플러스 L, 다에도 짝수, 그죠? 이렇게 빈칸 여러분들이 적어 넣으시면 되겠죠. 245번입니다. 기류법에 대해서 이제 배워볼 텐데요. 기류법. 우리가 명제의 증명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위에서 제가 얘기 드렸죠. 명제는 대우를 이용한 증명 여기서 했죠. 이번에 기류법을 이용해서 명제를 증명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미지화 시키시면 돼요. 예제를 듣는 게 편한데 자, 요렇게 들어볼게요. 청윤이는 남자이다. 얘를 증명하시오. 이렇게 물었다고 해볼게요. 제 목소리 들어보세요. 남자죠? 이 목소리가 여자로 들리시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청윤이는 남자이다. 얘를 증명하시오라고 하면은 우리가 가정을 만듭니다. 청윤이는 여자이다. 이렇게 가정을 세워요. 어떤 가정? 결론을 부정하는 가정을 세워요. 결론을 부정하는 가정을 이렇게 세운다는 얘기죠. 청윤이는 남자임을 증명하시오. 그러면은 청윤이는 여자이다. 결론을 부정하는 이런 가정을 세운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가정이 모순이 됨을 보여주면은 청윤이는 남자이다가 증명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이 가정이 틀렸음을 보여주면 돼. 그게 모순이라고 얘기해요. 모순이 됨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청윤이는 남자이다가 증명이 된 거나 마찬가지야. 이런 패턴을 우리는 기류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거 증명 한번 해볼게. 청윤이의 민증을 봤더니 앞자리가 1로 시작하더라. 그러면 이 가정이 모순이네. 앞자리가 민증의 앞자리가 1로 시작하는 건 남자거든요. 이 가정이 모순이기 땜시롱. 청윤이는 남자이다는 게 증명이 된 거라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증명하는 것 갖다가 우리는 기류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결론을 일단은 부정을 해요. 그 다음에 이 가정이 틀렸다는 걸 보여주면 돼. 그러면은 이 명제가 참임을 증명한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예요. 완전히 이해되죠? 좋습니다. 이런 거를 이미지화 시키시면 돼요. 이제 문제 볼게요. 두 실수 AB에 대해서 얘이면 얘이다가 성립함을 증명하는 거죠. 그러면은 기류법으로 증명할 텐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AB가 부정을 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두 실수 AB라고 할게요. 두 실수 AB에 대하여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가 제로이면 A가 제로이고 잠깐만요. 얘의 얘의 결론을 부정하는 거죠. 부정하는 가정을 세웁니다. 제가 잠깐 딴 생각했어요. 자, 요 주어진 명제의 결론을 부정합니다. 부정하는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두 실수 AB에 대해서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 이꼴 제로이면 얘를 부정해야 되니까 A가 제로가 아니거나 또는 B가 제로가 아니다. 결론 부정했죠? 됐죠? 이게 결론이니까요. 그러면은 여기 생각 한번 해보자. 얘가 틀렸으면 이제 보여주면 돼. 그럼 얘가 참임이 증명이 된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이게 모순임을 보여주면 돼. 그러면은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면은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의 값은요. 얘가 0이 아니잖아. 그럼 얘는 양수겠죠? 얘 B가 0이 아니에요. 얘도 양수겠죠? 양수 더해주면 뭐가 나와요? 양수가 될 거니까 당연히 0이 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두 실수 AB에 대해서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가 0이면은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는 0이 아니다? 어이? 이래 되는 거죠. 뭐야 이게? 모순이죠.
얘가 0인데 얘는 0이 아니래요. 여기서 모순이 일어나기 땜시롱 이 주어진 명제는 참이다 라고 증명이 된 거다라는 얘기예요. 빈칸 한번 채워볼게요. A가 0이 결론을 부정하는 거죠. 이걸 지금 적은 거예요. 그지? 눈치껏 그러겠지. A가 0이 아니거나 또는 B가 0이 아니다. 가에는 B가 0이 아니다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는 0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가정을 이렇게 세웠는데 얘 0이면 0이 아니다. 이 가정의 모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절대값 A 얘가 아니다고 나왔으니까 눈치껏 절대값 B는 0이다는 게 여기 들어갈 거 아닙니까? 얘가 제로가 된다는 가정의 모순이 나오죠. 얘와 같지가 않잖아요. 그죠? 아니,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가 0이면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가 0이 아니다? 모순이잖아요. 이게요. 틀렸다는 얘기죠. 이 문장 자체가. 그러니까 얘가 0이 아니면은 0 절대값 A 플러스 0이라는 여기에서 모순이 걸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가정의 모순이다라는 얘기예요. 다 했네요. 따라서 두 실수 A, B에 대해서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 이꼴 제로는 얘가 모순을 보였기 때문에 얘는 참이다라는 얘기죠. 얘가 성립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겠죠? 246번입니다. 절대부등식에 관한 문제인데요. 두 실수 A, B에 대해서 A, B가 실수예요. 실수를 여기다 집어넣어주면은 A, B에 대한 실수 집어넣어주면은 얘가 무조건 4AB보다 크거나 같아진대요. 무조건 성립하는 이런 식을 갖다가 절대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얘를 증명하래. 그러면 어떻게 증명할 거냐면은 우리가 바보예요. 5하고 4 중에서 누가 더 큰지를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보냐면은 얘에서 얘를 빼보는 거죠. 그럼 얼마 나와요? 1. 1은 뭐예요? 양수죠. 그러니까 얘에서 얘를 뺐더니만 양수가 나왔다는 거는 앞에 게 더 크다는 얘기죠.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 양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앞에가 더 크니까 부동호 방향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죠. 얘를 그대로 가져온다는 느낌으로 가져온다고 생각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4하고 5 중에 누가 더 큰지 몰라. 우리는 바보야. 빙구야, 빙구. 그럼 얘에서 얘 뺄게. 얘에서 얘 빼보는 거죠. 그랬더니만 음수가 나오죠. 얘는 0보다 작잖아요. 음수니까. 0보다 작다. 얘에서 얘를 뺐더니만 음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결국 뒤에 게 더 크다는 얘기예요. 작은 거에서 큰 걸 빼야 음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뒤에 게 더 큰 거예요. 그래 얘가 더 크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아니면은 이 부동호를 그대로 가져온다는 느낌으로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얘가 성립한다는 걸 실수 AB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빼는 거예요. 얘에서 얘 빼보는 거야. 해볼게. A제곱 플러스 5B의 제곱에다가 얘를 빼는 거예요. 마이너스 4AB. 이제 얘가 양이니 음이니 이제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야. 이해되시죠? A제곱 얘를 중간으로 집어넣을게. 4AB 플러스 5B의 제곱을 4B의 제곱 플러스 B제곱 이래서도 상관이 없죠? 더해주면 5B의 제곱 맞으니까요. 요거 인수분해 할게요. AA, EB, EB로 가시고요. 둘 다 마이너스 줄게요. 그러면 얘는 누구와 같냐면은 A 마이너스 2B 전체의 제곱이 될 겁니다. 요거 인수분해 했죠. 플러스 B제곱이 되겠죠. AB는 실수입니다. 실수에다가 B도 실수죠. 실수에다 2를 곱하더라도 실수죠. 어디서 I가 퍽 튀어나오진 않지 않습니까? 실수에 실수를 빼더라도 얘는 실수예요. I가 어디서 퍽 튀어나오진 않겠죠. 실수끼리 연산했을 때. 실수를 제곱해주면 얘는 어때요? 0보다 크게 나갔죠. B도 실수입니다. 문제 조건에 의해서요. 실수를 제곱해주면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요. 그럼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은 놈 더해주면요. 0보다 크거나 같겠죠. 맞죠? 그럼 얘의 부동호를 자 그럼 대수 비교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A제곱 플러스 5B제곱하고 4AB가 대수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얘에서 얘를 뺀 거예요. 그죠? 얘에서 얘를 뺀 거잖아. 그지? 그러다 부동호가 이렇게 나왔지. 그지? 그대로 가져오시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성립함을 증명한 겁니다.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가에 누구 들어가주면 돼요? 이거 들어가주면 되겠죠? BA 제곱 들어가시면 됩니다.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면요. 보세요. 실수를 제곱해주면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0이 돼주면 되지. 그리고 얘도 뭐가 돼야 되면 돼? 0이 돼주면 되지. 그럼 0 제곱하니까 0이 되고요. 0 아닌 다른 숫자 들어가면은 양수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얘는 0이 안 돼. 그치? 오케이. a-2b도 0이 돼야 되고 b도 0이 돼야 돼. 그지? b가 0이니까 여기다 0 집어넣어주면 a도 뭐가 돼야 돼? 0이 되는 거죠. a도 0이 되고 b도 0이 될 때 동호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한번 보실래요? a도 0 들어가고 b도 0 들어가고 좌변 0이죠. 여기도 0 들어가고 0 들어가고 우변도 0이죠. 동호 성립하죠. 0, 0 같아지잖아요. 단동호는 언제 성립한다? a도 0이고 b도 0이다라를 이렇게 처리해주면 깔끔하고 이쁘겠죠? a도 0이고 b도 0이니까요. 그죠? 이렇게 처리하시면은 246번에 빈칸 다 채웠죠? 예, 이렇게 처리하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247번입니다. 요거는 유명한 겁니다. 산술기하평균이라고 얘기해요. 산술기하평균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산술평균은 여러분들이 많이 봤어요. 이게 산술평균이거든요. A가 수학점수, B가 영어점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A와 B의 평균 구하라하면은 두 개 더해서 2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태까지 사용한 평균은 산술평균이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산술평균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좀 평균은 평균인데 우리가 여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상한 평균이 있어. 요거를 기하평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에서 조합평균은 빠졌어요. 예전에는 조합평균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합평균이 빠졌기 때문에 걔는 안 하셔도 돼요. 얘를 뭐라? 산술평균이라고 얘기하고요. 얘를 무슨 평균? 기하평균이라고 얘기합니다. 산술평균은요. 기하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기하평균이 산술평균보다 크다라고 커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도 절대 부등식이죠. 일종의. 예. 좋습니다. 그럼 얘를 증명 한번 해볼게요. 증명 방법은 위에서 했던 거와 동일하게 처리해주면 돼요. 이게 산술평균, 요게 기하평균.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위에와 동일하게 뺄 겁니다. 2분의 a 플러스 b에서 얘를 뺄 거예요. 마이너스 루트 ab 요런 식으로 해요. 그럼 빼주면은 통분해야 되죠. 분수 더 뺄면 무조건 통분이죠. 2분의 a 플러스 b 마이너스 얘는 1분의 루트 ab인데 분모 분자 20 곱해도 상관이 없죠. 2 루트 ab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2분의 요 중간으로 넣어버릴게요. 그러면은 a 마이너스 2 루트 ab 플러스 b가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리고 2분의 요게 보자 a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보자. 루트 a 제곱 이렇게 표현해도 얘는 a 맞죠? 네. 마이너스 2배 루트 ab라고 하고요. b를 갖다가 우리가 루트 b 전체 제곱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이 없죠. 이거 어차피 b잖아요. 그럼 요거 인수분해 해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루트 a 제곱 플러스 아니죠?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2배 루트 ab 플러스 루트 ba 제곱 이거 인수분해 해주면은 루트 a 루트 a 여기가 루트 b 둘 다 마이너스 주시면 되죠. 마이너스 루트 ab 마이너스 루트 ab 두 개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2 루트 ab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2분의 얘 인수분해하는 게 요래 한번 적어주니까요.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또 한 번 더 적어서 곱해줘야 되니까 제곱 처리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왜 a가 양수고 b가 양수인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만약에 a가 음수가 들어갔다 해보세요. 그럼 얘는 뭐 나와요? 허수 나오죠. 허수는 대소비가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부등식에서 아예 안 달아요. 그래서 a, b를 양수 조건을 준 겁니다. 허수를 막기 위해서. 허수는 대소비교가 안 되니까. 그럼 얘를 제곱해주면요. 얘는 0보다 크나 같아지겠죠. 양수를 제곱해주면 0보다 크나 같아지겠죠. 또는 0, 0 들어가주면 0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0보다 크나 같아지는 거죠. 이 전체의 값이. 아예 맞잖아요.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 얘는 0보다 크나 같아지는 거 맞죠? 어떤 수의 제곱은 0보다 크나 같아지니까요. 양변을 2로 나누더라도 2분의 0은 어차피 0이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럼 이 부동호 방향 그대로 가져오라 그랬죠?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다 붙여버리 보면은 증명이 끝났습니다.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집니다. 이해되죠? 단등호는 언제 성립해요? 자,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단등호는요? 등호는 분모가 2고요. 분자가 0이 되면은 얘가 0이 되겠죠? 그럼 얘가 0이 되려고 하면은 A와 B가 서로 같아지면 될 거예요. 단등호는 A 이꼴 B일 때 성립한다. 등호 성립까지 조건까지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A와 B가 서로 같아지면요. 얘는 분자가 0이 되고 0제곱에도 0이 되고 2분의 0은 0이 되어서 등호 성립하는 0이 될 겁니다. 오케이. 이제 빈칸 채워볼게요. 얘는요. 지금 뭘 보시면 되냐면은 얘를 봐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2루트 AB를 처리해주면 되겠네요. 나머지 됐죠. 그럼 나에는요. 이게 나에는 요걸 보시면 되는 거죠. 2분의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가 들어가시면 될 것 같네요. 그죠?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해요? A 꼴 B일 때. A 꼴 B일 때 성립한다. 이렇게 되면 됩니다. 우리가 빈칸을 일단 다 채웠는데 산술기하 평균을 절대로 얘로 외우지 마세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문제를 풀 때는 얘로 안 풀 거거든요. 자, 보세요. 양변에 20 곱해보세요. A 플러스 B는 크가 나왔다. 여기도 2 곱하니까 약분이 되고 2 곱해주니까 2루트 AB가 되죠. A도 양수, B도 양수. 이렇게 된 거예요. A, B가 양수일 때 두 양수의 합은 크가 나왔다. 2배 루트 두 양수의 곱이죠. 이거를 또 한글로 기억할게요. 이까지 포함해서 두 양수의 합은 크가 나갔다. 2배 루트 두 양수의 곱. 이렇게 기억합시다. 그러면 이 조건도 이제 안 써도 되는 거죠. 두 양수로 해버렸으니까. 그지? 단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단등호는 두 양수가 같아질 때 성립한다. 자, 요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두 양수의 합은 크가 나갔다. 2배 루트 두 양수의 곱. 단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두 양수가 서로 같아질 때 성립한다. 잘 나올 수 있도록 하세요. 두 양수의 합은 크가 나왔다. 2배 루트 두 양수의 곱보다. 단등호는 두 양수가 같아질 때 성립한다. 240번, 48번입니다. x가 0보다 클 때 다음 식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했는데 요게 산술기하 평균이죠. x가 양수면은 얘 양수 맞죠? 얘도 뭐예요? 양수 맞죠? x가 양수에서 1도 양수분의 양수는 양수 맞거든요. 두 양수의 합은 크가 나왔다. 2배 루트 두 양수의 곱이죠. 이거 두 개 곱해주니까 x 약분되고 1만 남겠죠. 루트 1은 1이니까 2가 될 겁니다. 최소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답은 2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끝났어요. 참고적으로 등호 성립 조건 해드릴게요. 참고적으로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그랬어요? 두 양수가 같아질 때입니다. 이 두 개의 양수가 같아질 때 x 이꼴 x분의 1일 때 등호 성립합니다. 양변에 x씩 곱해주면 x제곱이 1 되겠죠. 그러면 x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 돼요. 근데 x는 양수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1 지우시고요. x 이꼴 1일 때 등호 성립. 등호 성립 조건까지 완벽하게 했습니다. 249번 볼게요. 이거 양수 맞죠? 이것도 양수 맞죠? 이 조건에 의해서 두 양수의 합은 크가 나왔다. 2배 루트 두 양수의 곱이니까 이거 곱해주면 약분되고 4가 되죠. 루트 4는 얼마예요? 2죠. 2 곱하기 2는 얼마예요? 4죠. 그래서 최소값은 4. 답 구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돼요. 참고적으로 등호 성립 조건 해드릴게요. 두 양수가 서로 같아질 때 x 이꼴 x분의 4 같아질 때 x씩 곱해주면요. x제곱은 4가 되고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런데 x는 0보다 커져야 되니까요. 마이너스 지우시고 x 이꼴 2일 때 등호 성립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완벽하게 끝냈네요. 250번 문제입니다. 다음 AB, XY가 실수일 때 얘가 성립함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유명한 부등식입니다. 얘가 코시 슈바르츠의 부등식이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절대 부등식이거든요. AB, XY 실수일 때 얘의 값은 얘의 값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아져요. 절대로 얘가 커질 일은 없어요. 이걸 절대 부등식이라고 얘기하는데 고등학교 때 저는요 이게 졸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람 수학쌤이 언급을 안 해주셨어요. 이게 코시 슈바르츠 그냥 사람 이름인 같다. 이름처럼 느껴지죠 지금. 슈바르츠 이렇게 하면은 모차르트는 아니네. 모차르트 뭐 이런 느낌이잖아. 막 독일 사람 이름 같잖아요 지금. 그 이게 이름인 거라는 생각은 했어. 코시 슈바르츠라는 사람이 있었는갑다. 이런 사람이 살았는갑다. 옛날에 수학자라는 사람이. 그래 생각하고 넘어갔거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두 사람 이름이 섞인 거예요. 코시라는 사람하고요. 이 사람이 창안을 했어요. 그리고 슈바르츠라는 사람이 얘가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이 이 두 사람, 그러니까 얘만 넣어주면 얘가 섭섭할 거 아니야. 그리고 얘만 이름, 슈바르츠 부등식 하면 얘가 좀 섭섭할 거 아니야. 물론 죽었지만. 둘 다 죽었지만.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을 얘가 창안했고 얘가 정리했다는 의미로 이 두 사람 이름을 섞은 거예요. 코시라라는 사람과 슈바르츠라는 사람을 이름을 섞어서 후대 사람들이 이런 부등식을 코시 슈바르츠의 부등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졸았는지는 모르겠어. 내가 졸았겠지. 선생님이 그래 얘기해 주셨겠지. 그런 재밌는 얘기를 수학생님이 안 하셨을 리가 없어요. 분명히 해 주셨을 거예요. 제가 졸았어요. 여러분들은 코시라는 사람과 슈바르츠라는 사람이 같이 창안하고 정리해서 이렇게 부른다라고 이런 부등식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푸는 데는 단 1도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이거 안다고 해서. 예. 그래도 재밌잖아요. 이런 거 알아두면은, 그죠? 예. A, B, X, Y가 실수일 때 얘가 성립함을 증명하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뭐예요? 빼는 거죠. 동일하게 빼는 거예요. 그죠? 여기다 해볼게요. 아이고야. 증명이 어머나 계산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 그지? 그래도 해보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누가 큰지 몰라. AX 플러스 BY 전체 제곱. 그죠?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서에 뺄 거예요. 빼는데 전개를 해버리고 뺄게. 그러면 A제곱 X제곱 요래 분배하는 거죠. 요래 분배하니까요. A제곱 Y제곱 요래 분배하니까요. B제곱 X제곱 이래 분배하니까요. 플러스 B제곱 Y제곱 얘를 뺄 겁니다. 마이너스에 얘를 전개를 해버릴게요. 전개를 해주면은 보도 바꿀게요. 예서에 빼는 거니까 A제곱 X제곱 플러스인데 마이너스가 되겠죠. 2 곱하기 A 곱하기 A 해주니까 2AB XY가 되고요. 플러스 A제곱인데 앞에 보가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되죠. 마이너스 B제곱 Y제곱 이렇게 되겠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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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남는 거 적을게요. A제곱 Y제곱 얘 적을게요. 했는 거 지울게요. 마이너스 2AB XY 얘 했죠. 그 다음에 얘 남았죠. 얘 할게요. 플러스 B제곱 X제곱 요거 인수분해 할게요. AY 여기를 BX 둘 다 마이너스 줄게요. 1에 곱해주면 ABXY 마이너스 1에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ABXY 두 개 더해주면 마이너스 2ABXY 요래 적어주시면요. AY 마이너스 BX 전체의 제곱이 될 거다라는 얘기죠. ABXY는 문제 조건에서 실수입니다. 실수를 제곱해주면 얘는 0보다 크나 같을 거예요. 이 부동호 그대로 가져오시면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증명이 됐어요. 알겠죠? 빈칸 채워볼게요. 가에는 누구 들어가주면 돼요? 얘에서 얘를 빼는 거니까 여기는 가에는 AX 플러스 BY 전체의 제곱이 들어가시면은 가의 정답이 되겠죠. 오케이. 뭐 전개하셔도 상관없고요. 자, 나에 볼게요. 나는 지금 뭐가 들어가주면 요거 들어가주면 되겠죠. 요걸 지금 적어놨네. 여기에 AY 마이너스 BX 전체 제곱이 들어가신 거죠. 그래서 크거나 같다가 증명된 거예요. 자, 단등호는 언제 성립합니까? 단등호는 자, 여기서 계속 할게요.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면은 AY와 BX가 서로 같아질 때 등호 성립해요. AY와 BX가 서로 같아지면은 같은 것끼리 빼니까 0이 되어서 등호 성립할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를 다에다가 적어도 상관은 없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안 적습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안 적고요. A분의 X 이꼴 그 다음에 B분의 Y 일 때 등호 성립한다 이렇게 많이 적어요. 그래 다에는 A분의 X 이꼴 B분의 Y일 때 등호 성립한다 뭐 이렇게 처리하는데 쌤 이거하고 이거 같은 거예요. 네 같은 거 맞습니다. 우리 대각선 곱하기 성립하니까 1에 곱해보세요. AY 맞죠? 1에 곱해보세요. BX 맞죠? 예, 두 개 같은 식 맞아요. 그죠? 근데 보통은 요렇게 많이 적는다고요. 등호 성립 조건 앞으로 기억할 때는 요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곱 띄고 예분의 예 이꼴 제곱 띄고 예분의 예일 때 등호 성립한다고 여러분들이 고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분의 예 이꼴 예분의 예 제곱 띄고 그렇게 하시면은 나머지 가나다는 다 채웠죠.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